ASMR. 안녕하세요. 압출 ASMR입니다. 자, 오랜만에 촬영하는 새 영상이네요. 오늘은 20대 중반의 여성분 압출 진행하면서 피부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이분은 피지감이 조금 있으신 피부예요. 그러니까 더위도 조금 타실 것 같고요. 피부로 열감이 좀 있으셔서 이런 몸에서 열 오르거나 하는 상황에 쉽게 피지가 좀 올라오는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피지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피부 안에 쌓이지 않으면 여드름과 같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분도 피지는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요, 크게 쌓이지는 않는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드름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으시고요. 이따가 보시면 턱 쪽으로 조금 염증이 있으세요. 월경 때문에 조금씩 염증이 생길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제외하면 여드름으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예요.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피부과에서는 시술 시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피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술을 권하지 않는 그런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켈로이드 피부라고 하면 뭔지 잘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부가 상처를 받으면 원래 정상적인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재생 반응이 일어나고요. 상처가 너무 크게 났을 때 그 재생 반응이 이제 부족해서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흉터가 남는다 그러죠. 파이거나 피부가 푹 파이거나 이렇게 좀 꺼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흉터와는 반대로 조직이 다시 정상대로 돌아가려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증식 돼버리는 거예요. 과도한 섬유화가 일어나서 피부가 너무 단단해지고 과증식 되면서 피부가 부어오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흉터 난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경우를 흉살이라고 부르고요. 상처 난 범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상처는 손톱만큼 났는데 회복 과정에서 과증식은 손톱을 넘어서서 거의 뭐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큼 과증식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를 켈로이드성 피부라고 표현을 해요. 사실 흉살이라고 하는 증상이 피부가 약간 섬유화되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켈로이드랑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켈로이드는 이제 상처 범위보다 더 넓게 흔적이 남아버리는 거고 흉살은 상처 범위 이내에서만 흔적이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켈로이드 피부라고 표현을 하면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이 될 때 상처 입은 자리가 단단하게 변해버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어렵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압출하는 게 무조건 켈로이드로 다 남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미 뭐 이전에도 여러 번 압출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셨고요. 본인이 켈로이드 피부임을 인지를 하고 계심에도 이제 압출 받고 그게 심하게 흉살로 남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압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니까요. 이런 상처가 남은 것들이 또 흉살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압출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방금 큰 염증 압출할 때도 농이 나온 거 확인하고 더 이상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다행히도 염증이 심한 피부는 아니라서 압출 후에 또 흉살이 올라오거나 그 부분이 켈로이드화 되는 거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따 볼 쪽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흉살이 좀 많이 있으세요. 심한 켈로이드 피부는 이 정도의 염증만으로도 흉터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부위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흉터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요. 지금 볼 쪽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얼핏 보시면 울퉁불퉁한 하얀 것들이 좀 있어서 좁쌀 여드름 같아 보입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사실 좀 여러 개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잘못 보시면 볼 쪽으로 좁쌀 여드름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흉살입니다. 이렇게 당겨보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압출해야 하는 피지가 쌓여있는 실제 좁쌀 여드름도 있어요. 근데 보이는 대다수는 다 흉터입니다. 흉터랑 좁쌀 여드름이랑 어떻게 구분이 하냐면요. 우선 좁쌀 여드름은 모공 안에 피지가 찬 거니까요. 이렇게 넓혀서 봐도 그 범위 자체가 모공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모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좁쌀여드름은 이렇게 당겨서 자세하게 보면 이 오돌토돌한 거의 중심에 조금 벗어나 있더라도 아무튼 중심 매우 가까운 곳에 모공이 존재합니다. 모공이 있는 게 딱 보여요. 근데 이런 흉살들은 모공을 전혀 무시하고 아무데나 막 있습니다. 일부 모공과 겹쳐있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좁쌀여드름은 모공 안쪽에 들어있는 씨앗 때문에 모공이 오히려 좀 이렇게 넓어져 보이거나 더 도드라져 보이는데 반해서 흉살은 아예 모낭 자체를 파괴하면서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켈로이드성 흉터들, 흉살들에는 오히려 모발이 더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모공 모양은 있는데 모발은 안 자라고 있다거나 아니면 모공 모양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본인이 집에서 하나도 뭔가 저번처럼 볼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 흉살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고 하실 때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드름 자체는 많지 않아서 뭔가 주변에서 눈에 띄는 트러블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화면상에서도 뭔가 저거 뭐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싶은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서 분 압출은 상당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씨앗이 굉장히 작아서
켈로이드성 피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부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니까요. 우선 오늘 압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